네, 안녕하세요. 차차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주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 현 구간에서 딱히 이상은 없죠. 이상은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답답하고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봐봐요. 이런 구간에서 몇 타점 잡았을 때 막 사람들이 뭐라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뭐라 한다고 왜 그 사람들 말 듣나요?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저도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보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막 욕을 해요. 여기서 사야 된다. 왜 물량 넘기려고 하냐? 왜 사냐 이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죠? 반등을 딱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이번 주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분할 매도 타점 잡아야 되고 5월 16일 승인 전에 분할 매도 후의 움직임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분명 여러분들 얘기 드렸죠.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입 싹 닫고 안티로 돌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안티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근데 말씀드리지만 전고 돌파할 때 분할 매도하라고 하죠. 저 욕 엄청 먹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을 어제 보면은 뭐 이분도 결과적으로 좋은 분이고 좋은 분이 맞아요. 근데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5월 16일 전에 뭐 승인 되기 전에 우리가 팔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뭐라 그랬죠? 저 사람 말도 맞을 수 있고 내 말도 맞을 수 있다. 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댓글을 봤는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분이 나쁘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게 전혀 아닌데 이쪽에 보시면은 밑에 분께서 요런 걸 좀 올리셨어요. 여태껏 차트선상의 탁월한 분석을 잘 따라왔지만 승인 전후 예상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자, 승인 시작부터 본격적인 슈팅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이런 게 달렸을 때 좋아요가 많이 안 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공포 심리에서 그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하라 했대. 그리고 나서 주가 빠졌을 때 여기 이 공포 심리에서 제발 좀만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하고 싶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사람들이 슬슬 어떻게 하고 있다? 심리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간다. 승인되면 더 갈 거다.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부터 무조건 승인되면 더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는 동의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빠졌을 때 분명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후회하는 사람 많았어요. 분할 매도 할 걸. 근데 주가가 좀 올라오고 더 갈 것 같으니까 승인되면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 그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죠. 리스크 테이킹을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에는요.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이 2만 원대, 3만 원대가 아니라 이 10만 원대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의견 중요하고 제 의견도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에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3만원, 5만원, 7만원, 그리고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올라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겠다? 위험을 가지고 가겠다? 승인 후에 더 갈 것 같으니까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인생을 베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5월 16일에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무조건 승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인이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승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승인이 될 확률이 높다. 대신에 승인이 돼도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올 수 있다. 그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승인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무조건 승인이 된다라는 조건을 깔고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H를 많이 찍어드리면서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건데 리스크 테이킹 하지 말자. 위험을 가져가지 말자.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승인되고 나서 더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저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문자도 받고 좀 보면은 이거 무조건 승인되면은 더 갈 텐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무조건 승인이 된다라는 의견이 많다. 물론 OS 생존 기간, 최장 기간 승인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 FDA 승인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왜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댓글을 보고 솔직히 지금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되거든요. 오늘 좀 빠져서 한 25%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영상을 찍는 동안에 50%는 일절을 할 거예요. 일절할 거다. 일절한 이유는 지금이 분할매 타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항상 말했잖아요. 심리를 본다고. 심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도를 생각하지 않고 승인을 전제로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댓글을 보고 오늘 일단 50%를 덜어놓고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50% 덜어놓은 이유 간단합니다. 조금 더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종목을 안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안 갖고 있어야지 조금 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바닥이다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했는데 제가 이 구간부터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고점 구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완벽한 정고점 이후부터는 완벽한 대응을 해야 돼요. 정고점 이후부터는 완벽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정고점까지 그냥 분할 매도하겠습니다. 더 가든 말든 여기서부터는 제가 확실한 의견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 분할 매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 생각은 정고점을 갈 것 같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분할 매도 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요?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점점 댓글의 여론들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살려달라, 힘들다, 왜 매수하라고 합니까? 지금 더 빠질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갔는데 점차 갈수록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댓글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점차 사람들의 심리가 무조건 승인된다라는 심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댓글이 많이 달릴 때 그때도 봤지만 400개가 달린다 했잖아요. 제가 보시면은 자, 이쪽에 보면 댓글 몇 개 달렸죠? 댓글이 394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댓글을 항상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잠깐 보면은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394개가 달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달렸는데 제가 그때 읽었을 때 이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밑꼬리 달고 올라왔을 때. 근데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받고 있어요.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걸 그대로 반영받고 있다. 어떤 가스라이팅이요? 여기서 밑꼬리 달고 올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인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이 꼬리를 한번 달아줌으로써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불안감에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가 뭐가 된 거다?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미 HLB가 승인됐다라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이거 영상 찍으면 욕 많이 먹을 거 알아요. 근데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댓글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 이후로. 이때 이후로 주말간 뭔가가 여러분들이 심리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곧
엑시트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여러분들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목요일에 그 금요일 아침에 분명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몇 프로 뺐다 갔죠? 마이너스 8% 정도 뺐다 갔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 찌르고 올라올 수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때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요 부분부터 좀 보면 되겠는데 요거 한 5분, 6분 되거든요. 이날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걸 왜 만든다? 개인들의 심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확히 근데 이 이후로 여러분들의 심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영상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행동을 좀 하죠? 주가 올리기 전에 밑으로 빼버렸다가 슈팅 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선생님 왜 도대체 세력들은 올라가기 전에 개미를 털고 가는 걸까요? 라고 좀 여쭤보시면 많은데 제가 요거는 어쨌건 제 투자 좀 어떻게 보면은 노출하는 거죠. 근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영상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전에 개미를 털고 가는 게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HLB는요. 지금 유통 주식이 1억 2천만 주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을 뺏는다라기보단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뺏는다라기보다는 여기 앞에서 뭐였다 했죠? 매물대라고 했죠. 그죠? 이 매물대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올리려고 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 분명한 건 뭐요?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매물을 맞았다. 매물을 맞았다라는 뜻이 뭐죠? 앞에 구간에서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을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올렸는데 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럼 이 팔 사람들, 세력들 입장에서 굳이 비싸게 팔아줄 필요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력들 입장에서 너희들 여기서 팔놈들 오케이 팔놈들 확인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놈들을 추가적으로 주가를 급등시켜서 매물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털어줘야 되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급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올려서 털어줄 거고요.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눌렀다 보내주겠죠. 근데 저는 세력은 지금 급하다라고 생각해요. 급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6일까지 그죠? 이제 10일 거래에서 10일 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을 빠르게 소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봉상이 아니라 분봉상에서 순간적으로 밀었다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밑으로 마이너스 한 7, 8%쫙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털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자한테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로 털릴 놈들 털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왜? 이제부터는 무조건 위로 슈팅 자리예요. 슈팅 자리. 미친 듯이 위로 쏠 자리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뭐 한다고요? 위로 쏠 자리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쏠 자리인데 여기서 뺐을 때 털리는 놈들은 뭐예요? 원래 올라가도 털리는 놈들. 그죠? 한번 털어주고 감으로써 어떤 차트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꼬리 달고 올라가는 패턴. 그죠? 꼬리 단 상태에서 내가 매도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매도 안 한 사람들은 이 주가 상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역시 개미 털기였다.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주가가 개미 털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개미 털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매물대를 붕괴시켜주고 추가적으로 개미들한테 개미 털기라는 믿음을 주는 봉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봉이. 그럼 이런 봉이 만들어졌을 때 세력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먼저 털릴 놈들 털 수 있죠. 올라갔을 때 털릴 놈들 털어버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밀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개미 투자자가 안정감을 느끼죠. 역시 개미 털기였어. 나중에 그러면은 세력들이 목표한 엑시트가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20만 원을 해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20만 원 갔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려고 해서 주가를 쭉 팔았단 말이야. 매물을 팔았어. 올리다가
쭉 눌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봉까지 빠졌어. 그죠? 그럼 주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모양에서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 이때 안판 개인 투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도 개미 털기야. 그죠? 이때가 FDA 승인 됐을 때일 거예요. FDA 승인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승인됐다라고 치면은 저는 승인돼도 재료 소멸로 단기적인 하락 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력이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엑시트를 할 때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 여기서 안 팔았던 개인 투자자는 믿음이 강하단 말이야. 이것도 개미 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매도를 안 하죠. 왜? 욕심 때문에.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FDA 승인됐으니까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안 팔겠죠. 이런 믿음이 있는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설거지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순간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어떻게 물량을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11만 5천 원쯤에 물려 있다 칩시다. 지금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어요? 8만 5천 원까지 빠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빠진 거야. 내가 1,000만 원 들고 있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맞죠? 맞죠? 결과적으로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금액을 1억으로 바꾸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눌러줬을 때 어떻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거예요. 이때 기억이 되살아날 거다. 어떻게? 투매가 나오겠죠. 물량 받아서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성 델타테크처럼. 제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이 파동을 정확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매도 타점, 그다음 매도 타점, 매수하지 마라. 그죠? 이거는 더 내려오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좌우 볼 건데 어제건 중요한 거는 이때도 마찬가지. 개미들한테 빠져도 올라간다라는 심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1% 시작했다가 15%까지 빠졌죠. 그죠? 10만 원 라운드 피어까지 빠졌다가 종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종가 마이너스 2%까지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 개인 투자자한테 역시나 개미털기였다.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 무섭다. 왜? 개미털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개미털기가 아니고 뭐요?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 개미털기라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안 팔죠. 올라갈 때도 안 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팔다가 설거지 당한 거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죠. 결과적으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다 정고점을 돌파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제 말을 전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하락하고 올라오는 이거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췄건 여기 고점 맞췄건 저점 맞췄건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미 여러분들은 분명히 HLB 쪽에서 좋은 뉴스를 계속 보면서 희망의 를 돌리실 거예요. 이 구간부터 정고점 돌파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의견 전달할 겁니다. 정고점 돌파했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욕을 먹고 제가 쌍욕을 먹고 진짜 댓글에 욕이 도배가 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의견을. 더욱더 제 의견은 확고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점고점 구간에서 1차 매도 타점 일단 지금이야 말씀드리지만 1차 매도 타점 드렸고 2차 매도 타점은 여기서 몇 프로 올라가면 2차 매도 타점 잡으세요. 그 추가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확실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정고점 구간까지 분할 매도로 다 팔 거예요. 다 팔고 나서 여기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니까짓 게 뭔데 또 HLB에 대해서 얘기하냐 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시겠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HLB는 제가 파동을 90% 이상 맞췄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제 생각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여론을 보고 변질되는 게 싫습니다. 저는 제 의견 그대로 제 생각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매도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쪽을 좀 보게 되시면요. 자, 여기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거 받으신 분들 있죠. 받으신 분들 한 번 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쨌건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차트도 보지만 심리도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심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한번 뺐다가 올라간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지금 완전 바뀌었다. 그냥 무조건 승인이라고 이제 확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게 제 관점이요. 저는 무조건 승인된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보기 싫으시면 안 보시면 돼요. 근데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FDA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베팅을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가는 가격대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주식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가격은 아니에요. 15만 원 위로부터는. 그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12만 원 정고점 뚫을 때부터는 리스킹, 위험 감수를 하면서 가져갈 자리? 저는 아닙니다. 리스크 테이킹 할 자리는 5월 16일 결과 나오고 그 후부터 리스크 테이크는 가능하죠. 왜? 매출이 찍히는 게 확인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보겠다. 돼요. 근데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월 16일 전후에 리스크 테이킹을 가져가면서 하겠다? 그거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들 많겠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매우 타점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H 남기셔서 이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몇 번이요?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H 남겨주시면 돼요. 못 받으신 분들 H샵 말씀드렸죠? 자, 받으신 분들도 타점 다시 나갈 겁니다. 매도 타점 다시 나갈 거니까 꼭 매도 타점 받아가세요. 이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자리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구간으로 갈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는. 아시겠죠? 자,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타점 받아가세요. 더욱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뭐였다 이거? 단기적으로 뭔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분명하게 개인들의 심리가 여기서 아예 바뀌어버린다.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급등 한번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개인수나 전부 다 홀딩하는 분위기예요. 다 홀딩하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되진 않지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무조건 분할 매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H 또는 H샵 반드시 남기셔서 타점 무조건 받아가세요.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HLB 제약, HLB 테라, HLB 글로벌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아시겠죠? 계열사도 마찬가지 H땡땡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타점 보내드리니까 매도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갑자기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느낌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때 분위기랑 저번 주 주말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슬슬 HLB에 대해서 급등 한번 나오면은 뉴스도 나오고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자리로 가고 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무조건 대응할 거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자,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요거 1억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수익률 높게 잡고 있고 인원 300명까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중장기 매집반 인원은 꽉 찬 상태고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단 다 받을 겁니다. 자, 종목 제가 원전주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간에. 그죠? 그리고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다. 제가 계속 요 종목 매집반에서 지금 거의 다 뭐요? 수익 중이에요. 거의 다 수익 중.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만원, 1000만원, 10배 만들어주겠다, 30배 만들어주겠다. 저는 힘든 부분이다. 전 그 정도까지 못하고요. 종목을 선정해서 50%에서 100%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가 선정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미 증명을 다 해왔기 때문에. 뭐 GNC 에너지, 대한전선, 옵투스 제약, 엔캠, HLB도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30%죠. 이미 다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실 분들 무료니까 010-9201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히든
참, 여, 네 글자 남기셔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에서 4월 이제 한 2, 3일 남았어요. 그죠? 이틀 남았다, 이틀. 거의 마지막이고, 요거 끝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가루 얼르기 5월 중순 지나면은 제가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HLB가 마무리되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텔레그램 방에서만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5월 중순 전에 참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고요. 소액 참여 반드시 가능하니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셔서 종목 받아가셔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5월 16일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승인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HLB가 나중에 가는 길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길로 분명히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종목을 공부해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스윙주랑 히든주 요거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히든주 HLB에서 M&A까지도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뭐 제 예상이지만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스윙 히든주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스윙 투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 제약, GNC 에너지,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일라일릴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 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 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 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이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하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하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하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